계속되는 무한대치, 환자들만 내탓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도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언제쯤 정부가 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에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7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수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주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렇게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 전문가 모시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위중, 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중, 중증 환자 급증 100명 넘었다. 위중증 환자 발생 추이 한번 보시면요. 124명, 이틀 사이에 45명이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선 겁니다. 병상 확보도 비상이에요. 그제 기준으로 중증 환자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이 전국에 43개, 수도권에 9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는 건 설사 내가 아파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것. 설사 내가 예기치 않게 감염이 돼도 증상이 악화돼도 나를 안전하게 완치시켜줄 병상이 있다는 것. 이런 곳에서 오는 안도감이 있는데 그게 9개밖에 수도권에 안 남았다는 것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 가중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교의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김 교수님, 병상이 수도권 9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큰일 아닙니까? 일단 수도권 말씀하신 대로 9개밖에 안 나는데 실제로는 여유분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인력이나 장비 등이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입원 가능한 병실, 중환자 병실이 9개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고요. 그중에 보면은 뭐 서울 5개, 어제 기준으로 보면 서울 5개, 인천 2개, 뭐 실제로 경기도 같은 3개, 이렇게 10개라고 보도가 됐는데 오늘은 또 줄어서 9개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전국적인 규모도 517개 중환자 병상 중에 55개밖에는 여유분이 없고 그중에 입원 가능한 거는 39개밖에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일부 지자체는 아예 없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지금 중환자,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 발생 비율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보면 8월 18일 날 9명이었는데 계속 증가를 하다가 8월 말에는 79명이었었어요. 근데 하루 만에 크게 증가하면서 100명을 넘어섰고요. 아니 왜 이렇게 코로나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위급한 중증의 환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확진된 다음에 7일에서 한 열흘 정도 후에 위중증 환자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위중증 환자가 발생을 한 다음에 보름에서 한 달 정도가 되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케이스 이런 시퀀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로 어제 급증했던 위중증 환자는 과거에 8월 23일, 25일 요 기간 정도 되고요. 그 이전부터 이제 쌓여왔던 어떤 환자들이 실제로 위중증 환자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그 확진자 발생 비율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8월 23일에서 25일 때는 한 200명, 300명대 정도의 확진자를 보였거든요. 그 뒤에 8월 27일에는 4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200명,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확진자가 누적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누적되는 확진자 중에서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할 거다. 향후에는 더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 김정인 교수님, 전문가로서 여쭤볼게요. 위중증 환자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병상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정부가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고 지금 주 중반이 벌써 접어들었는데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260명을 넘어서는 이게 점점 줄지 않고 있어요. 혹시 2.5단계 조치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을 막기에 다소 부족한 게 아닌가. 물론 아직 좀 조급한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5단계, 뭐 거의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고요. 그러니까 그 시행 기간이 조금 얼마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는 봐야 되는데, 문제는 2.5단계든 3단계든 지금과 같은 상황, 그러니까 완전히 방역을 굉장히 강화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흐름은 계속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저희 바람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기대이기도 하지만 강화되고 거리에 텅텅 비고 하면
400명, 300명, 200명, 100명 좀 쭉쭉쭉쭉 줄었으면 좋겠고 그걸 또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론 아직 며칠 안 됐긴 했지만 좀 기대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바로 하루 이틀, 2, 3일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최소 일주일에서 2주 정도의 시간 경과는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가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8월 27일 날 400명이 넘는 일일 확진자가 나온 데에 결정적인 계기는 어쨌든 사랑제일교회 말인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뒤에 현재의 추세는 사랑제일교회 당시에 실제로 신원 파악이 안 되면서 진단검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강화문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8월 30일 기준으로 우리가 실제로 모르는, 그러니까 숨은 감염자라고 얘기하는 그 환자의 비율이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모르는 케이스가 21.5%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6.2%에 달하고 있거든요. 한때 40%를 넘었다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전파를 시키면서 방역당국의 어떤 통제 범위 밖에서 계속 전파를 시키면서 이 정도 수준은 계속 갈 것 같은데 아하.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정도 수준이 260명, 250명 요 수준이요? 예, 그렇죠. 근데 계속 간다고요? 예,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한 달 정도 후에 있는 명절하고 겹치게 되면 또 다른 변수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추석? 예, 더군다나 문제는 지금 환절기가 되면서 일반 감기 환자하고 이제부터는 굉장히 혼란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일반 감기인지 독감인지 아니면 코로나19인지를 모르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9월 지금 초기 때문에 명절 전까지 어떻게 이 환자 수를 크게 줄이느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관건이다. 이게 이 상태에서 크게 안정화가 안 되고 명절하고 같이 겹치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은행과 병원에서도 집단 확진이 발생됐습니다. 은행 본점도 확진자 입단 발생. 지난 2일 한국수출입은행 대구은행 본점서 확진자 발생. 그제 IBK 기업은행 서울 중구 본점 13층 근무직원 확진, 건물 폐쇄됐고요. 어제 하나은행 서울 울지로 본점 22층 근무직원 확진 판정으로 해서 건물이 폐쇄됐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이 건물 본사 폐쇄됩니다. 전 직원 재택근무로 하나은행 전환이 된 예정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혜민병원에서는 10명이 확진돼서 폐쇄가 됐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폐쇄됐습니다. 지상 8층 규모의 혜민병원 직원 1명이 확진됐고 지난달 30일 증상이 발현됐고 28일에서 29일 병원에 출근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관련자가 10명이 나왔습니다. 병원 전체가 폐쇄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김정희 교수님, 네. 광진 혜민병원이 10명이 지금 환자가 나와서 폐쇄가 됐고 은행 본점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건물 전체를 지금 폐쇄를 했습니다. 지금 헷갈리는 게 한 층에서 나왔을 때 이 건물 전체를 폐쇄하는 게 더 확실하고 효과적인 건가요? 일단 완벽하게 방역 조치가 되기 전까지는 폐쇄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확산이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통으로? 예, 그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는 일단은 폐쇄를 하고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예.